책을 보면서 자세한 거는 이제 책에서 신도에 따라서 설명을 하지요. 여기부터는 자천에 대한 설명을 이거저거 중구난방으로 설명합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든 글을 쓰려고 머리 싸매고 고민했던 것인데 내가 기를 느끼며 호흡했기 때문에 우선 그런 것부터 설명하게 됩니다. 누구든 기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기는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인데 그래서 이 변화의 과정을 안다는 것은 계제 점검이나 자기 점검으로도 사용되며 다양한 응용과 용법이 있어서입니다. 그렇다고 기술원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천을 하든 기를 이해하는 능력은 있어야 하며 그것은 어느 정도 공부하면 자기 나름의 법을 가집니다. 뭘로 공부하든지 목표가 분명하고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과정의 유혹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호흡하고 기 느끼고 각성까지. 호흡 수련은 세간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자세는 호흡에 무리가 없고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오래 유지도 가능한 어떤 자세도 상관없습니다. 대개는 반가부자의 숨쉬기 편한 자세가 많이 쓰이는데 이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호흡에는 들숨과 날숨이 길이가 비슷한 조식호흡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멈추고 숨을 참는 동작이 있는 지식은 초보자에게 마땅하지 않은데 익숙하지 않아 신체에 무리가 하고 열이 올라 불편할 수도 있으며 귀에서 이명이 생기고 횡격막이 아프거나 다양한 부작용이 있으니 호흡을 처음에 천천히 조금씩 해가며 자연적인 호흡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지식과 조식이 있는데 조식은 그냥 평소에 호흡에서 조금 길게 하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지식은 호흡하다가 멈추는 게 있어요. 들이쉬고 멈추기도 하고 내쉬고 멈추기도 하고 또 들이쉬고 멈추고 다시 들이쉬고 또 멈추고 또 들이쉬고 멈추고 그러다가 내쉬고 멈추고 내쉬고 멈추고 들이쉬는 비율 내쉬는 비율 다르게 하기도 하고 다양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별별 방법을 다 써가면서 호흡을 하는데 지식에 대한 요령이 상당히 많아요. 멈추는 요령도 여러 가지고 비율적인 방법도 많고 길이도 더 중요하다고 그러고 이거 옛날부터 많이 쓰여 있어요. 포박자라는 곳에 보면 거기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방법 같기도 해요. 조식이 더 오래됐는지 지식이 더 오래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긴 한데 지식을 하든 조식을 하든 처음에 호흡 안 하는 사람이 하기 시작하면 몸이 불편한 게 많이 있어요.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횡격막 땡기고 또 앉아있기 힘들고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별별 것이 다 있는데 우선은 그런 것을 견디고 익숙해지는 과정이 조금 필요해요. 안 하던 사람은 하면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또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고요. 몸이 굳어 있어서 그렇고 또 혈액순환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심장이나 몸에 전체적으로 무리가 가기도 하고 진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신체적인 것들은 조금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 나아지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힘들게 하거나 지식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부작용이 없는 사람은 또 전혀 없는데 있기 시작하면 또 별별 부작용이 다 있기 때문에 있을지 없을지 자기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지식부터 해가면서 호흡에 조식부터 해가면서 익숙해지는 게 좋죠. 여기 써있는 대로 이제 하나 둘 셋 하고 들이쉬고 하나 둘 셋 하며 내쉬는 것에서부터 하며 점차 수를 늘려갑니다. 호흡은 숨차지 않고 여유 있게 하며 소리 안 나고 조용히 부드럽게 합니다. 단전은 손가락 3개 굵기의 거리를 배꼽에서 재어서 하며 기해, 그 아래 석문, 또 그 아래 관원 혹은 여러 혈들 사이 어떤가의 어림으로 등등 다양하게 말해왔습니다. 여기에 성문이나 관원, 기해 말고도 다른 곳도 단전에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입체적으로 봤을 때 옛날 차이나 수련사의 회명이나 또 뭐 기열 같은 곳 또 뭐 황정이라고 하던가 그런 곳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또 명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한의학적으로 명문이 정확히 어디인지도 헷갈려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뱃속, 이제 그러니까 피부의 혈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배 안으로 들어가서 배 안, 뱃속 그 어디가 이제 진짜다라고 설명하는 것도 이제 있죠. 기혈도 있고, 많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어느 한 곳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까 설명대로 잘못하면 옛날 말대로 만물상지가 돼요.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뺏겨서 제대로 원래 해야 될 것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단전호흡은 그렇게 오래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인생에서 몇 년을 수련을 할지 모르지만 그 중에 단전히 해야 될 기간은 제일 짧아요. 뭐 짧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기초를 단단하게 하고 기초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도 하긴 하는데 기초가 중요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초에 해당한 부분만 너무 방대해져 가지고 거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면 또 마찬가지로 시작하다가 지쳐버려요. 그래서 쉽고 간단하게 하는 게 더 편하다고요. 또 복잡하게 안다고 해서 기초가 단단해지는 건 분명히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게 하면 단전은 배꼽 밑에 어느 부분인데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라기보다 입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배 안쪽이든 또는 피부를 생각해서 어느 혈 부분이든 대충 어린 짐작으로 거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그곳에 정확하게 어느 지점을 의식을 집중해서 그곳에 단전을 딱 찍듯이 모으는 것은 아니라고요. 단전이라는 건 단전이 알아서 만들 거기 때문에 내 의식이 모양을 만들고 내 의식이 끌어모으고 내 의식이 어떻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지나친 억압이나 지나친 제어는 성격이 삐뚤어진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한 지점을 집중하거나 집착하는지 그게 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단전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제 자기가 단전이 만들어졌는지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게 헷갈린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단전이 지금 제대로 됐다 안 됐다 그걸 느낌으로 아니면 그 어떤 반응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거나 확고한 그 어떤 단전을 알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단전이 잘 모르겠다, 단전이 내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단전을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의 성향, 생각의 지향이 뭘 하고 있는지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전이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까지 단전이라는 것을 알면서 넘어가려고 하는지가 되는 거죠. 그건 내가 단전이 있다는 자랑이나 내가 단전에 있다는 그 무언가로 인해서 느껴지는 심리적인 성취감이라든가 다른 것에 더 의미를 두고 있다고요. 본인이 지향하는 게 단전의 명확성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어떻게 남들한테 보여지거나 사회에 관계할지가 그 사람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고요. 생각의 지향이 뭘지는 질문자 따라 달라요. 똑같이 질문은 난 단전을 모르겠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람 따라 그 질문의 지향성은 다르다고요. 의도가 다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단전을 모르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정확하게 단전의 위치를 알려줘야 된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단전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명확하게 안다고 해서 더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게 부작용이 생겨요. 단전이 딱딱해지거나 뱃속이 뭉쳐지거나 잘못돼서 소화 안 되고 변비 생기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지나친 단전 집착이에요. 집중이 집착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선이 항상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완화해서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고 너무 안 할 수도 없으니까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집중과 완화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단전 만드는 것부터 이렇게 그 집중하는 정도를 이해해야 된다면 상당히 번거롭다고요. 힘들잖아요. 마음의 집중과 완화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게 초보자가 가능하냐면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뭘 하든 상관은 없지만 할 때 항상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돼요.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혼자 해도 되긴 하는데
혼자 할 수 있는 사람 혼자 하던데. 근데 항상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혼자 잘 안 되거나 다른 사람과의 영향에 의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또 어쩔 수가 없죠. 고대에는 관원 정도였고 지금은 조금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하단 전에는 원단, 활단, 수단이 있는데 원단은 그 사람에 따라 크기와 질이 다르며 탄생 후에는 활단이 작용하게 됩니다. 앉고 서고 움직이고 함정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양이 형성되지만 기본 모양은 구형입니다. 활단은 거의 동일한 크기와 작용을 합니다. 수단은 자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크기는 12cm인 것 같습니다. 피부 속 아랫배 안에 크리스탈 같은 구체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투명하면서 약간 푸른색이 감돕니다. 이 수단이 초보자의 목표죠. 수단을 할 때 하단 전에 평소 아무 때나 업무 동정을 막론하고 의념을 항상 조금씩 두도록 하며 호흡은 신경 쓰지 않거나 자연스러운 호흡에 마음만 두는 것이 편합니다. 이것을 의수단전이라고 합니다. 들숨과 날숨으로만 호흡하세요. 배를 내밀고 들이미는 동작을 하지 마세요. 단전으로 억지로 기를 내리려 하지 마세요. 기는 단전으로 갑니다. 그렇게 갑니다. 조용히 부드럽게 숨차지 않게. 그나마 이 글이 초기의 글이라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는 좀 바뀐 것이죠. 처음엔 저도 이렇게 썼잖아요. 저도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그 사람 따라 크기가 다르다고 했는데, 네, 좀 달라요. 동물과 사람, 또 사람도 사람에 따라서 그 크기가 약간씩 달라요. 분명히 클수록 좋은 거죠. 그렇다고 무한정 크진 않아요.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거지. 단전도 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우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있다고 생각해서 있게 만드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렇게 쉬우면 다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쉽지도 않단 말이죠. 있다고 해서 정말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데 그것 때문에 신뢰나 믿음이란 말 쓰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단전을 변화시킬 정도로 어떤 마음의 집중 아니면 결단이라고 하는데 그 결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생각만 그건 그렇다고 하고 난 그렇다고 믿을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정말 믿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냐 보고 어디까지 믿었냐도 돼요.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 믿음이냐는 거죠. 어디까지 자기 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결의냐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뭐 하단전에 바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결의를 해요. 난 하겠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좀 느슨해져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가 이제 그 다그쳐야 될 때이거나 아니면 냅둬야 될 때거나 그래요. 전 냅둬요. 왜냐면 그게 본래 성격이거든요. 본래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열심히 해요. 집중하고 결단하고 난 정말 할 거라고 강한 의지와 열망을 가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이제 서서히 나태해져요. 그게 그러면서도 나태한 것에 자기가 다그치고 계속 성장해 나가거나 성취를 이루어내 가면 그 사람이 훌륭한 근기인 거고, 그때 그걸 나태해진 것을 냅두고 또 밑으로 내려오고 거기서 방황하고 헷갈려 하면 또 그게 그 사람의 성격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계속 다그치거나 인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그렇게 나태해졌을 때 스스로 나태해진 것을 이해하고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고 그래서 다시 올라올 수 있어야 자기 것이 돼요. 그걸 남이 이끌어주거나 남이 끌고 올라오면 어느 부분에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떨어졌고 어느 부분을 해결했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올라왔는지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의 수련에서도 또 역시 문제가 생겨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또 온다고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또 왔을 때 역시 누군가한테 기대거나 의지하게 된다고요. 나쁜 버릇은 금방 들어요. 좋은 버릇은 오래 걸려요. 가장 나쁜 버릇이 그거잖아요. 쉽게 이루어지고 쉽게 얻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쉽게 우리가 버릇 듣는 습관이잖아요.
왜냐면 그 노력해서 얻어지는 때 그 노력이 하루 이틀 걸리냐고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미래를 알 수 없는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너무 힘들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쉽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도움이나 뭐 어떤 그 운 좋은 방법, 행운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뭐 미라클처럼 기연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스승이나 누군가한테 비법이나 특별한 능력을 얻어가지고 아니면 도움 받아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삐뚤어진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내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거나 그걸 그 삐뚤어진 생각이나 기대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성취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 자체가 이미 돈은 아니거든요. 돈은 그렇게 누구한테 의지해서나 그 무언가의 도움으로, 행운으로, 기원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비법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내가 올라가야 되고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고 내 성장이라서 그래요. 그거 마음의 버릇이고 마음의 단련이라서 그렇다고요. 내 마음의 단련이고 마음의 형성인데 그 마음을 어떻게 형성시키느냐가 자체일 것인데 그때 항상 마음이 벗어났을 때 마음이 엄한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 마음이 방황하려고 할 때 다른 유혹에 빠져들어갈 때 그때 그 마음을 자기 스스로 돌려낼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 힘은 길러지지 않아요. 그 힘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기의 마음을 잘못되어 가는 과정을 알아낼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되어 간 그 마음을 되돌릴 수 있어야 되고 이걸 할 수 있어야 마음의 힘이 생긴 거라고요. 이게 자기의 관찰로 인해서 이루어진 자기 자신의 모습인 거고 그 모습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잖아요. 내가 만들어진 내 마음의 형성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한 내 책임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어요. 전 예수가 아니거든요. 길 잃은 양 구하러 안 가요. 항상 얘기잖아요. 그래도 썼듯이 지가 찾아와야 돼요. 길 잃어버린 게 본인이니까 길 찾는 것도 본인이 해야 돼요. 잃어버렸다는 것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에서 데려가고 있는데 안 따라온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딴 거에 신경 쓰일까나 눈이 팔린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지 못하면 또 잃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항상 반복돼요. 나쁜 것은 쉽게 반복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올 때까지 봐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버려 두거나 문제 생기는데 그냥 그 방치하는 건 아니에요. 지켜보고 있죠. 어디에 있는지 뭐가 있는지는 알 수 있어요. 올 때까지 최소한의 보호만 해주는 거죠. 늑대한테 잘 먹히게 얘기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항상 요령이 필요한 거죠. 수단, 여기 수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원단, 활단, 수단이 있는데, 원단은 원래 있는 거고, 활단은 움직일 때 나타나는 모습인 거고, 그런 모습이거든요. 원단은 원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개념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굳이 안 나눠도 되는데, 개념 만들기가 있어요. 항상 메타적인 개념 만들고, 현상적인 개념 만들고, 그리고 그로 인한 미래적인 거 아니면 결과적인 거 개념을 이렇게 만드는데 과거 현재 미래식으로 이해하면 또 쉽고 이런 식으로 원단은 과거적인 거잖아. 과거가 근원적인 의미로 썼을 때요. 그때 원단인 거고 활단은 지금 이 순간이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걸 보는 거고 수단은 내가 목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개념 만드는 거잖아요. 이건 사고 훈련이에요. 어떤 개념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초기 강의할 때 한 것처럼 플라톤의 개념 나눈 것처럼 플라톤도 세 개로 나눴잖아요. 무규정자, 형상, 그리고 데미우르고스, 신 이게 세 개예요. 다 마찬가지. 원단은 형상이잖아요. 활단은 무규정인 거고 수단은 데미우르고스예요. 수단이 알아서 하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 맞나 모르겠네. 아무튼 정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세 개잖아요.
정이 원단이고 활단이 기고 신이 수단이요. 항상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나눠요. 이게 상단전, 하단전, 중단전도 마찬가지로 3개 나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하단전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가 되고 중단전이 현재잖아요. 현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중단전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상단전은 미래이고 미래라고 하는데 오감이에요. 감각이요. 외부 관계하는 거예요. 외부와 관계하는 거. 그게 상단전에 하는 거예요. 의식이 할 일은 현재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습득하는 거고 받아들이는 거고 자료 처리, 정보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게 신이 하는 거죠. 신은 빛이라는 개념도 쓰는데 빛이 사물을 밝히는 거고 문명을 일으키는 힘이고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밝힌다는 건 이치, 이해, 분별, 분석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논리적인 거고 지식적인 거고요. 그건 그런 얘기는 결국 그 오감이잖아요. 사물을 받아들이는 거, 외부와 관계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단이 목적인 건 아까 말한 대로 기가 질이 변한다고요. 단전이 만들어진 건 단전이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아놓으면 질이 바뀌어요. 어느 정도 양이 차야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고요. 네, 마르크스의 질적 변화가 양적 변화가 양적 모임이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고요. 그런 개념이 처음에 쓰여요. 처음에만 그래요. 처음에만 양적인 모임, 양적으로 확장되어 가던 게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그 이후에는 꼭 되질 않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사람이 생각한다고요. 계속 단전업하고 계속 주문 외우고 호소하고 행동하고 계속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양적으로 축적하는 거잖아요. 어느 행동을 오래 했다는 거예요. 오래 해왔다는 게 양적으로 확장, 양적으로 축적, 양적인 양을 늘린 거잖아요. 그 양적인 늘림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거라는 그 기대에 의해서 상당히 원시적이거나 상당히 기계적인 발상이긴 한데 초기에는 돼요. 단전이 형성될 때는 이 과정이 돼요. 양이 질로 변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양이 질로 되지 않아요. 쉽게 말해 내주천을 수십 번, 수백 번, 책에는 300이라고 써 있어요. 왜 300이라고 써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300이든 3만 번이든 암을 돌린다고 해서 그렇게 양쪽으로 축적시킨다고 해서 중맥이 열리거나 파대선이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양이 질을 만들어주지 않는 건 그 다음부터예요. 처음에만 그런 면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따라하면 안 돼요. 시키는 대로. 나중에는 그런 그 질이 질을 바꾸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양으로 승부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들숨날숨 이런 건 이제 호흡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건 호흡을 거칠게 하거나 배 가지고 장난치거나 억지로 기를 제어하려고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하면 꼭 탈이 나요. 저도 한번 탈이 나봤기 때문에 이런 게 상당히 예민해요. 예민하지 않게도 되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의할 점은 해놔야 될 것 같아서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단전 만들 때 단체마다 또 뭐가 있냐면 단전은 을 운행하는 곳이 있어요. 인도맥 돌리기 전에 단전을 먼저 운행하는 곳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는 왜 그 개념이 생기냐면 부작용이 있거든요. 언제 동맥으로 기를 돌려야 되는 건지 그리고 내가 단전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단전을 수련할 때 상기 일어나거나 다른 신체적인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준비 과정을 한번 거치게 만드는 그런 완충작용이 같은 과정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게 연정원은 같은 수련단체에서는 오현영법이라고 자기 단체에 고유한 것이처럼 말하고 있지만 분명히 중국 수련사에도 그 운행이 있거든요. 참정경, 참개경, 뭐라?
삼동기요? 이백양이 쓴 게 뭐지? 삼동경이네. 거기에도 있던가? 있고, 그 무당파. 네, 무당파에서 나오는 수련서를 보면 거기서도 그림까지 그려져 있어요. 친절하게. 있어요, 다. 그리고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 것에는 별로 없는데, 이제 중국에 있는 도장 같은, 도장경을 이렇게 보면, 그런 수련, 그러니까, 인도에서 들어온 것 같기도 한데, 인도에서 온 거겠죠? 인도에서 많이 하니까. 이다와 핑갈라, 중맥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훈련시켜요. 있어요. 차이나 수련회는 보면. 이다와 핑갈라에 해당하는 거, 쿤달리니에 해당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있어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자료상 보면 분명히 있어요. TV에서도 보면 많죠. 걔네들이 그림 그리는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많은 그 경맥에 대해 설명한 것이 상당히 자세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거나 없던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덤성덤성 공부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정밀하게 했단 말이에요. 알 건 다 알죠. 근데 아는 거 하고 그것을 사람한테 훈련시켜가면서 익히게 하는 것도 다른데,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그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적용이란 말이에요. 알고 있는 걸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론과 현실은 차이가 나잖아요. 이론과 그 사람이 정말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건 다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알고 있는 지식을 사람한테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지식으로 사람에게 어떠한 그 작용이 일어나고 무엇이 있고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알려준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니까 마운행에 해당하는 과정. 이게 또 마운행도 방향에 따라서 좀 달라요. 이걸 외웠었는데 또 까먹었는데, 오른쪽은 돌리냐에 따라서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요. 방향에 따라서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꼭 한 방향으로만 돌린다고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운행은 알아서 돌아가는 방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한쪽 방향을 계속 돌린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니에요. 기가 원하는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전문용어로 기식분리도 있는데,